방금 소개받은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혹시 여기서 뭐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뭐 용어라도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분야고요. 이게 나온 히스토리나 오늘은 그냥 간단한 소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다라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소득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게 나온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 컴퓨팅 환경이 변화되면서 나온 그런 어떤 새로운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도 있는 것처럼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해서 이거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키를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서 뭐 알고리즘 내부의 구조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스킬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암호문에서, 그러니까 암호 알고리즘의 키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평문이랑 암호문을 가지고 그것들을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키를 찾아냈는데, 이거는 그거 외에 사이드 채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정보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보는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아니면 전자파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력 소모량, 전자파 이런 게 보안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쓰고 스마트 카드도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정보보호 개론 시간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전자적인 문서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몰래 탈취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정보보호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큐리티 리ኳ이어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IA라고 해서 컨피덴셜리티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인티그리티는 그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교체가 됐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성질이고, 어베일러빌리티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은 컨피덴셜리티를 만족하고 인티그리티도 다 만족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은 이 시스템은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베일러빌리티를 만족해야지 우리가 어떤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이런 세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뭐 요거는 다른 책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정보보호 시큐리티 리ኳ이어먼트를 만족시키기 위한 세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뭐 confidentiality,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뭐 data integrity, non-repudiatio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암호예요, 사실은.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랜덤하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무기는 암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키 암호, 공개키 암호,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수학적인 안전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얘를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거는 키를 키가 한 바이트 키다 그러면 0부터 FF까지 그냥 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평문이랑 암호문이 나오는 키를 찾는 건데, 그런 것 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얼마만큼 안전하냐, 뭐 이게 어떤 하나의 키를 찾는데 뭐 100만 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나서 누군가가 키를 찾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계산적으로 이거는 풀 수 없는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1990년대까지는 다 통용이 됐었어요. 그 전까지의 컴퓨팅 환경을 보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아니면 서버, 대용량의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런 PC나 뭐 서버, 아니 노트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신도 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도 뭐 보호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물리적으로 어떤 공격자가 이 안에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회사나 시스템이 있는 서버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나요? 출입 통제도 다 돼 있고, 이렇게 출입 허가도 받아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환경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PC랑 뭐 서버에만 들어있던 CPU들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여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종이 사이에 맨 뒷장 종이 사이에 보면은 조그만한 굉장히 손톱만한 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소형 컴퓨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셋탑박스에도 스마트 카드 하나 들어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프린터에도 토너 인증하기 위해서 그런 칩들이 사용되고 은행, 그러니까 뭐 다 지금은 IC 카드로 다 교체가 되고 있죠. IC 카드 보면은 그 금색 딱지 있잖아요. 그 내부에 조그만 이제 CPU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는 그런 컴퓨팅 할 수 있는 그런 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티몬이나 이런 교통카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작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바뀌면서 누군가 내가 이렇게 여기 핸드폰을 놓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걸 갖고 훔쳐가거나 뭐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를 누군가 모니터링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900 후반부터 2000년대에 처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은 핸드폰을 예전부터 이제 유심이라는 그 칩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디바이스를 아무거나 교체해가면서 쓰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그냥 단말기랑 거의 붙어있는 형태였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사이드 채널 어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이런 제품들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업체나 공공기관에 납품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전하다는 도장을 꽝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표준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표준화 작업들을 하면서 부채널 공격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항목들이 다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채널 공격이 나올 때마다 그런 항목들이 하나씩 다 추가돼요. 그래서 실제로 칩 제조사나 카드 개발 업체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소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 손톱만한 칩 하나 뭐 1센트, 5센트, 10센트 뭐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굉장히 가격도 얼마 안 나가는 칩에 뭐 이런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고려하려면은 사실 그런 인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노하우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보안 쪽 이 관계된 뭐 일을 한다거나 하면은, 특히 평가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신다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키사나 뭐 이제 TTA 아니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뭐 그런 CC 평가 업체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뭐 EMV 카드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EMV에서 제시한 그 인증 방법,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도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